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요즘 첼시 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체티노의 첼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못했으며 불안한 경기력과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 포체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러거는 작년 첼시가 부진을 겪고 있을 때부터 팬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카이세도가 팀에 합류하면서 엔조가 안정화되었고 동시에 갤러거까지 제 역할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엔조는 카이세도의 영입 전까지 대부분 6번 롤을 수행했습니다. 즉 그의 능력에 비해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6번 롤에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이세도와 짝을 이루면서 엔조에게 프리롤 역할이 주어집니다. 포체티노는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가 날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죠. 엔조는 벌써 이번 시즌에만 50개가 넘는 전진 패스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리그 내에서 오직 뉴캐슬의 트리피어와 맨유의 페르난데스만 넘고 있습니다. 때때로 카이세도와 엔조는 위치를 바꿔서 플레이하는데요. 이때 이 둘이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가 코너 갤러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갤러거와 파머가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주는데요. 갤러거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볼을 가지고 있는 온더볼일 때는 단점이 부각되지만 상대의 수비 진영을 뒤흔드는 오프덜 움직임이 매우 좋은데요.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에게 압박이 가해지면 바로 볼이 돌 수 있도록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엔조와 카이세도가 압박을 풀고 나오지만 바로 상대 하피냐가 달라붙습니다. 이를 캐치한 갤러거는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죠. 갤러거가 이런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는 22-23 시즌 동안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경기에서 81.1%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벌써 88.6%를 기록했는데요. 기존에는 활동량과 움직임만 좋게 평가받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캉테의 장점을 물려받으며 볼 예측, 탈취 타이밍, 스태미나에 대한 모든 수치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2시즌 동안 EPL 미드필더 중 태클 지표 2위를 기록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장인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주장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그가 첼시에게 얼마나 필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첼시 전담 취재 기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단과 갤러거의 대리인이 재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리빌딩을 위해서 미드필더 뎁스가 얇은 첼시에게 성장한 갤러거의 재계약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티아고 실바의 재계약입니다.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이죠. 나이가 많지만 아직까지 상위 센터백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바 이외에 첼시 센터백에는 바디아실, 리바이 코릴, 웨슬리 포파나, 악셀 디사시, 트레보 찰로바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 윙백으로 출전을 하며 앞으로도 왼쪽에서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코리를 제외하면 센터백으로만 기용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바디아실, 포파나, 디사시인데요. 하지만 포파나와 바디아실은 꾸준히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디사시는 실수를 종종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죠. 이때 경험 많은 선수가 옆에서 컨트롤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를 티아고 실바가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4명의 선수들은 현재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시간 동안 첼시에게는 실바가 필요한데요. 장기 계약은 아니더라도 1년에서 2년 재계약은 구단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23-24 시즌 주장 부주장인 리스 제임스와 벤치렐이 유리몸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둘이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들을 기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은 20-21 시즌 16경기를 함께 출전한 이후 3년 동안 동시에 선발로 출전한 수를 합치면 16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체티노는 유리몸인 이들에게 주장 부주장을 준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그 상위 3팀의 주장은 손흥민, 웨데고르, 카일 워커인데 이 셋은 경기 내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심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하지만 첼시에겐 선수단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노련한 선수가 티아고 실바 이외엔 없습니다. 또한 왼쪽엔 쿠쿠렐라 코릴, 오른쪽엔 구스토가 백업으로 있는데요. 쿠쿠렐라는 최근 아스날 경기에선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전까지 오른쪽 윙백에 기용되면서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고 코릴은 아직 포지션 적응의 문제를, 구스토는 좋은 수비 능력에 비해 공격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첼시의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부주장 교체가 필요하고 백업 선수들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제임스와 치렐의 몸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발목이 꺾이거나 접질러서 발생하는 부상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상 선수가 자주 발생하며 기간 동안 너무 길기 때문에 첼시의 의료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엘리 구단주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의료시설과 의료진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하죠. 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큰 문제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포체티노가 첼시 감독으로 부임하고도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자 그는 다시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9월에 그의 인터뷰를 보면 보엘리처럼 의료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죠. 참 이상합니다. 캉테 플리식은 이적하자마자 부상을 당하지 않고 있으며 디사시는 이전 소속팀인 AS 모나코에서 전 경기를 뛸 만큼 부상이 없었는데요. 은큰쿠 또한 경미한 부상을 가지고 첼시에 합류하긴 했지만 라이프치히에서 36경기를 소화할 만큼 꾸준함을 보였죠.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이전 소속팀에서 부상이 적었던 선수들이 왜 첼시만 오면 부상이 생길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즌 초중반 리그 순위표에 너무 비난을 쏟을 필요 없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첼시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부상 선수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 잠재력이 터지게 도와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에게 한 가지 바람을 말하자면 선수들이 첼시가 어떤 클럽인지를 인지시켜줬으면 합니다. 그가 지도하고 있는 팀은 불과 3년 전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빅클럽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많은 우승 기록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클럽에 대해 충성심이 떨어진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진 팀에서 뛰고 있는지 일깨워주면서 조직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그가 해야 하는 첼시의 리빌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